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온 나라에 물난리가 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순방지에서 명품관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논란이 되자 명품관은 갔지만 물건은 안 샀다, 상인의 호객행위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이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면 대통령은 일정을 당겨서라도 귀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일정이 없던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상황이 바뀌냐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참 우울하고 참담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분 패널과 함께 나라 걱정해 보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혜은 우석대대학원 개건교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관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처음 이 내용이 우리가 금요일날 방송할 때 떴을 때만 해도 저는 팩트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물난리가 난 것도 난 거지만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처가 있는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고 온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지고 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이 없이 갔기 때문에 설마 제정신이면 그 상황에서 명품관 돌아다니고 그러겠느냐, 이건 가짜 뉴스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도 아니고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진이 나왔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수행원, 경호원 16명이 함께 갔다고 현지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요. 두 브롤리아이라고 하는 명품관인데 그 명품관 앞에 서 있는 김건희 씨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그때 당시에 카페에서 취재하면서 본 기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 기사는 안 썼는지 모르겠고요. 나중에 이게 보도가 된 뒤에 MBC, SBS에서 현지 매장에 확인을 했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The First Lady of Korea visited your store? As you know, yes. What things did Mrs. Kim buy? No comment. Do you know what has she bought? Yes, I know everything, but no comments, as I said. 자, 모든 것을 알지만 말해줄 수 없다. 정기남 교수. 네. 갔는데 안 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해명에 대해서 도대체 믿을 국민이 저는 누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온 나라가 물난리 때문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침통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명품 쇼핑 논란이 해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지난 주말 진짜 어떻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허망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것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외교 행보를 보면서 정말 분노, 이 참담함을 좀 이렇게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아직도 공식적인 해명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지 매체 그 보도에 따르면 예고 없이 살롱에 왔고 또 그 주변 시청 광장 주변에 5개 매장을 모두 방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호객 행위에 의해서 들렸을 뿐이다. 아니 뭐 명품 그 샵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지도 저는 좀 의아한 그런 어떤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다가 다음 날 또 한국 관계자가 다시 그 숍에 들려서 몇 명이 또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온 해명은 공식 해명은 아직도 없고 그냥 들리는 얘기로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해서 사비로 관계자가 넥타이를 하나 샀을 뿐이다. 이런 지금 해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러려고 대통령 부인은 이 소위 이른바 정상 외교,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외교가 펼쳐지는 현장에 동행했다는 것인지, 정말 이 대통령 부인이 한가하게 명품 쇼핑이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혜영 교수, 김건희 씨가 나갈 때는 무슨 에코백을 들고 나갔죠? 그렇습니다. 에코백이라고 보통 천으로 만든 가방, 왜냐하면 동물 가죽 쓰는 것에 대해서 동물 환경단체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백 자세히 그 사진이 공개된 거 보면 천으로 된 강압에 강아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즉 이제 플라스틱 백이라던가 우리가 가죽 가방 쓰지 말자 이런 환경 친화적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보면 힙코리아라고 해서 우리나라 홍보하는, 그래서 굉장히 소탈한 이미지, 뭔가 환경을 보호하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 든 걸 두고 비판할 국민은 없겠죠. 문제는 이 난리에 굳이 쇼핑을 나가야 됐느냐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왜 굳이 명품숍 안에 들어가서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냐는 겁니다. 최근에 시중에서 김건희 여사 분노 유발자라는 말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대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들은 이런 어떤 참사가 발생했거나 자연재해로 국민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었을 때 그 현장에 달려가서 국민들을 위로하거나 정부가 앞으로도 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유럽 순방이라는, 더구나 나토 정상회의라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과연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숍을 돌아다닌 것이 국민들 마음에 이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분노를 하게 합니다. 이 대통령실도 정말 짜증 유발자들이 모이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데,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니요. 보도에 따르면 16명 정도가 당시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16명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때 한 대통령실의 대응도 문제였고, 그에 앞서서 지난해 홍수 때 대통령의 대응도 문제였는데, 그런 쓰라린 사태를 좀 교훈 삼아서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실 전체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 점을 좀 뼈아프게 새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영 교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명품관 쇼핑하는 게 외국 나가서 이게 처음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게 나토 회의라는 게 역대 대통령들이 잘 가지도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빈 방문을 특정 국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자간 회의예요. 다자간 회의고 한국 대통령은 옵저버입니다. 옵저버로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왜 꼭 거길 따라갔어야 하는지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고 싶고요. 참 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상황,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제를 못한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배째라. 배째라. 국민 여론이 어쨌든 말든 나는 하고 싶은 간다. 배째라. 뭐 저는 그런 느낌 들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를 무능, 무지의 정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무인격 정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도한 것이 다른 데가 아니고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입니다. 그 보도를 좀 보면은요,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50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만을 보고 훨씬 어리다고 여긴다.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다. 스타일을 극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대통령의 배우자는 화요일 리투아니아 옷가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드브롤리아에서 쇼핑하는 걸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임세은 대변인, 이 기자는 왜 쇼핑을 하러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스타일을 중요시 한다는 게 사실상 영부인이 뭐 스타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 스타일 구겨지는 건 도대체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인생의 연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고 갈 때 이제 에코백을 들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또 그때도 되게 굉장히 비싼
뭐 약 한 400만 원 가량의 이제 핸드백을 또 든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가품 매장에 가면서 사실상 이 에코백을 들었던 건 완전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죠. 저는 이게 그동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가 조작도 관련해서요. 계좌가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호객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맨날 다 당합니까? 우리 영부인이? 이것도 사실 국격에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전 너무 창피한 게요. 호객을 당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경호원들이 16명가량 붙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선발이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유능한 16명의 특급 경호원들이 호갱을 16명 한꺼번에 당합니까? 이거는 국격 실추인 것이죠. 이 사람들 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에 뭐 현지 그 수행원 중 한 명이 넥타이 하나 샀다라고 하는데 근무 중에 왜 쇼핑합니까? 이 사람도 잘라야죠. 지금 대량으로 좀 실업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가.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일국의 대통령 부인, 대통령의 아내라는 적어도 국민적인 공감대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이 수십 명이 지금 사망하고 재산을 잃고 있는 상황에 한가롭게 본인 문제도 심각한 게 많은데 여기서 뭐 고가품 매장을 돌아다니다? 그런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박진영 부원장, 되게 네. 이제 정상들이 외국에 나가면 부인들은 그쪽 정상 부인과 뭐 외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쇼핑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대체로 뭐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쪽에서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보는지 이런 게 이제 관심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쪽 나라 영부인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수행원, 경호원 데리고 명품관을 갔단 말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행보가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난리가 나서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심하게 인명피해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처가 땅 때문에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갔니 어쨌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 방문했을 때 하회마을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죠? 보통 이제 그 나라의 전통 문화라든가 그 나라의 특산품을 기념적으로 이렇게 뭐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양국 간의 문화교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명품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페인에 갔을 때도 비슷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전용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일반인을 탑승시켜서 문제가 됐다.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무대의 중심에 나서가지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스페인 그 국왕 부인하고 같이 막 이렇게 환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국민의 시선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염치, 부끄러움 이런 것으로부터 초월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런 지적들을 자주 받으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자간 회의 장소에는 대통령이 영부인 동행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부창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뜬금없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까지 가잖아요. 그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리투아니아 명품 판매점에 이제 전화해서 팩트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알지만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같지만 물건은 안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또 그리고 뭐 고객 보호 차원에서 뭘 샀다 안 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왠지 뉘앙스가 모든 것을 알지만 말해줄 수는 없다. 만약에 안 샀다면 와서 둘러보기만 하고 사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명품샵에 들어가서 물건 안 샀다는 게 흠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정상의 부인이 명품샵 들려보고 물건 안 샀다가 흠이 되는 게 아니면 오히려 매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물어보니까 알지만 말 못한다. 이것은 리투아니아에서 나온 현지 언론 보도가
뭔가 사실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전면 부인하면 큰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얼버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이렇게 대통령의 행보도 논란이 되고 김건희 여사 행보는 더 큰 논란이 되는지 대통령실 진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전 부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계속 부지불어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격은 추락하고 대통령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김건희 여사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과정을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정상회의가 정말 치열한 외교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전쟁터에 나가는 정상의 부인이 한가롭게 명품숍 지금 쇼핑하고 다닐 때입니까?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다시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면 제2부속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야당의 의원들이 예산 줄 테니까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충정을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건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왜 야당 의원들까지 이런 쓴소리를 했는지 정말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윤정배님, 미친 명품샵에서 호객하냐? 명품샵에서 호객 당해본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요. 레몬님,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명품관 돌아보는 게 정상적 행동입니까? 그 와중에 국내는 폭우로 난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요. 내조를 하려면 그 상황에서 조기 귀국하자고 대통령께 조언을 했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 글 주셨습니다. 고용유님, 이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한 무인으로 나가는 거지요. 공노래님은 이런 해석 주셨네요. 리투아니아 그 명품관은 사전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간 걸까요? 상강뜰님, 두 사람은 외교를 간 게 아니라 쇼핑과 여행을 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고 다니는 것 같다. 지금 물건을 안 샀다고 그러는데요. 정인환 교수, 예전에는 뭐 대통령 전용기 돌아오고 그러면 세관들 프리패스하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언론들이 과연 세관이 제대로 조사하는지 좀 따져볼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법상 면세 한도가 800불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관세법상 면세 한도는 800불이고 또 넘는 것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명품 쇼핑 논란에 지금 빠져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해명하는 것에서 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가짜 뉴스고 선동하는 겁니까? 리투아니아 언론을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을 텐데 자, 우선 가게에 왜 갔는지 또 쇼핑을 했다면 구매한 품목은 무엇이고 비용은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자, 세금으로 지원되는 대통령 경호원들까지 대동한 명품 쇼핑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버무리는 것 모습, 자, 우리 언론의 저희 책무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 저는 오늘 아침 언론들 보도를 보면서 정말 좀 약간 답답했는데 침통한 표정으로 귀국, 대통령 부인 손에는 에코백.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 지금 행태는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가증스러운 행태거든요. 자, 이게 한두 번입니까? 벌써 한미 정상회담 갈 때도요. 벌써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뭐 의전비서관 측근으로 교체했죠. 또 뭡니까 또 넷플릭스 투자 유치 이것도 뭐 거의 김건희 부인이 직접 관여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보도됐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아까도 앵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스타일 아이콘. 자, 그 당시는 뭡니까? 클로즈 호스입니다. 빨래 건조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됐었지만 옷의 유행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몇 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씨의 이 행보 이것은요 막강한 힘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터처블이고 언컨트롤러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왜 국민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세훈 대변인, 용산에서 이런 걸 해명을 할 때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해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는데 안 샀다. 그것도 사실 믿기는 힘들지만 호객 행위 때문에 갔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실은 그런 메시지에 대한 철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미국 순방 때도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들어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대통령실은 국민한테 자꾸 시험 문제를 던져줘요. 무슨 뭐 킬러 문항도 아니고 바이든도 날리면으로 들어야 되고 갔는데 안 샀다도 믿어야 되고 호객행위 당해야 되는 것도 믿어야 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저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호객을 당했다니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일국의 대통령 부인이 16명이나 대동안 당했다? 왜 당합니까? 대통령분이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왜 당해요? 맨날 당하고 살아요? 그렇게? 그럼 보이스피싱도 당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좀 하고 차라리 저는 대통령실에서 부적절했다 사과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무슨 뭐 사과에 무슨 노이로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설명을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도 않고 뭉개고 어거지 부리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정말 갔는데 구경만 하고 안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동안의 신뢰가 완전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건도 만약에 그 고가품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국민께 국민의 정서와 저희가 좀 동떨어진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래 뭐 대통령 부인도 심심할 수 있지. 그럼 돌아다닐 수 있지라고 아주 좋게라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갔는데 안 샀다? 아니 그럼 뭐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국민은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실의 해명에 이제는 기대를 할 것도 없고 설사 정말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부인은 그렇다 치고요. 그건 또 목요일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뒤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사태간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도 침수로 지금 13분이 희생됐습니다. 차차 따져보겠습니다만 이게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지난해에도 호우 때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포항에서 인명피해 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 위에서 제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해외 순방 갔다가도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정 중단하고라도 돌아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뻔히 벌어지고 있는데 일정에도 없던 뭐 원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비행기로도 못 가고 13시간을 걸려서 갔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가야 합니까? 대통령실 이번에 또 뭐라고 해명합니까? 이번에 안 가면 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랬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대통령 간다고 호우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았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 와서 비 막아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남 교수, 이걸 또 해명이라고 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고 정말 이 재난 참사 때문에 허탈하고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또 불을 지르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어안이 벙벙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서울에 들어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이런 허망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배려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당장 지금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속에서 아니 지금 당장 한국에 들어간들 우리나라에 돌아간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국민들도 대충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은 모든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벌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공백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 수해 때 뭐 했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서초동 자택에서 팩스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를테면 해외에서 이 재난 상황을 보고받은 거랑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러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공백 상태를
접근과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나가서 지한들 상황이 크게 바뀔 리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반복해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없는 가벼움, 이런 처신이 결국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앞서 그 앵커도 한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공직사회요. 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오송 이 지하차도 침수 문제만 하더라도요. 두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뭐 이를테면 또 충북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 행정관청 자체가 사라져요. 대응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사전 대피와 통제, 이건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공직사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지금 무정부 상태에서 이 재난재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게 재해다?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말 후진국형 이 재난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담해하는 겁니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에 방금 우리 정기남 교수께서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보면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주민 대피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유선으로 흥덕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거죠. 7시 51분에 궁평 1, 2 전 이장이 제방이 매우 위험하다. 이걸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거의 1시간 전이죠. 그런데 전혜영 교수, 그런데도 우리 쪽 관할인 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공무원 사이가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 지금 특검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이 나서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헛짓거리 좀 그만하시고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작년에 우리 맨홀에 사람 빠져 죽은 사건 보고 야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지하차로 사고 보고 많은 운전자들이 무서워서 대한민국에 살겠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차로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많게는 3번까지도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 예를 들면 통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갔는데도 제대로 차량 통제가 되지 않았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제방이 무너질 것 일부 주민들이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즉 재난 전에 했어야 될 재난 방지의 시스템,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후의 시스템 모두 붕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지금 재난 이후에 보이는 태도를 보십시오. 저는 진짜 경악을 한 게 대통령실의 해명을 봤는데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고 해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이게 지금 국민들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상가집 가서 내가 여기 조문 온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 돌아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염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라고 국민들이 정말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여러 군데서 지적이 나옵니다. 한번 관련된 인터뷰들을 들어보실까요? 왜냐면 저희가 밑이가 도로거든, 하상도로. 하상도로에서 움직이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근리 차들이 하상도로 다 와서 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열려 있었다 이거지.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자기들이 메꾼다고 막 메꿨는데 물이 이쪽으로 막 터진 거예요. 이거는 재해가 아니고 인재예요, 인재. 이건 100% 인재입니다. 안이하게 조치를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인명사고라든지 지금 농경기 침수가 오성읍 전체가 돼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피해 금액이 흥덕구청 건설과에만 연락했어요. 그 주민들 통제하고 대피하거나 아니면 매뉴얼대로 좀 조치를 해달라. 상황 전파를 좀 해줬어요. 홍수통제소에서 교통제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일반적인 내용만 저희한테 안내를 했었고, 주민 대피는 조사를 했는데 도에서 그 차량 통제를 하려면은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거죠. 통제를 해라 뭐 이런 연락도 안 왔고, 통제를 해야 되는 기준에 차량 통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니고 있었고, 시가 해야 된다, 도가 해야 된다, 서로 책임이나 떠넘기고 말이죠. 박진영 부원장. 네.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 이번에 참사가 난 궁평 지하차도 옆에 미호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하차도 위로 이제 미호천교가 지나고 거기에 또
그 무슨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서 다리를 건설하고 있었던 네네.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제방이 좀 무너졌는데 임시로 그 제방을 쌓았는데 임시로 제방을 쌓았으니까 이제 물이 넘치니까 그쪽이 약해서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쓸려 들어와서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가 된 건데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다는 거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임시 제방 쌓았던 쪽에서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의 이제 특징이 최고 책임자가 듬성듬성하면은 공무원들도 듬성듬성하고요. 그런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 행정적으로는 한번 따져보면 여기 이제 흥덕구인데 흥덕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입니다.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라고 하는 것은 청주시장이 임명하는 일반 공무원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 상황에서의 적극적 대응이라든가 책임 행정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또 책임 소재를 따져보면은 재난 안전 관련해서는 광역시도지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에 대한 지방자치권에서의 지휘권을 그 광역시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주시 정도면 인구가 80만이 넘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바로 청주시에서 관련해서 본부팀을 구성을 해서 상황실에서 조처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것이 문제고요. 이 경계선에 있다고 해가지고 청주시와 충북도가 서로 떠맡긴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인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라든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에서 이런 부분 수혜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장마가 있는 상황이면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굴렸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사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받았어야 됩니다. 올해도 장마가 오는데 자 장마철 계획은 뭐가 있어?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게 당연한 행정 절차거든요. 그런 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 그런 정부가 지금 들어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재해가 났을 때 컨트롤 타워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지시를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년에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반지하 침수되고 인명피해 났을 때 대통령 퇴근해버렸죠.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은 비 온다고 퇴근도 못하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혼났습니까? 올해는 다를 줄 알았죠. 대통령도 달라지고 대통령실도 달라질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고 물난리 참사가 났는데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 서울로 뛰어간다고 상황이 달라지냐? 그러면 그 자리 왜 있습니까? 임세은 대변인,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공무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공직사회가 나사가 많이 풀려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엉망인데 관료들은 태평성대 아니냐라는 말까지 돌 지경이에요. 이렇게 중대산의 위험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 거, 이게 전 공직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쩌다 이제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저도 개탄스러울 지경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국격 추락을 걱정하고 이 공직사회를 걱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신복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근데 왜 우리 국민이 이 공무사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느 조직이나 이렇게 모든 거에 있어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결정해 준 게 바로 컨트롤 타워고 이 국가의 책임자인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항상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공무사에서도 이런 게 만연하게 된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설거지를 안 하는 게 낫지 그릇을 깨는 것보다 설거지를 안 하는 게 낫다. 괜히 설거지 잘못했다가 내가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한다.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육부에 있는 뭐 국장도 킬러 문항했다고 무슨 경질되는 등 이런 일을 봤을 때 어떤 공무원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료 조직은 리더십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마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하고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자꾸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공직사회가 움직이겠느냐. 근데 이런 문제의식이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게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탈피해야지. 안 그러면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사실 이 홍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인 법칙이라고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뭐 자잘한 거 300개, 그다음에 중간 사고 29개 이렇게 나면서 큰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수준까지 이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난 이런 국가 시스템이 어디까지 잘못되면 큰 사고를 발생할지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통령은 퇴근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왜 퇴근이 없느냐면요. 우리 이제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은 그 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오는 뭐 정무직도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고 대통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근 개념도 없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서울 가도 상황 못 바꾼다. 그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 과거로 치면은 제왕에 해당되는 지위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상다반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퇴근하겠다. 나는 서울에 없기 때문에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은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지하차도 참사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났던 것이 이제 그 청주 747번 급행버스 승객들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분들 상당수가 거기에 계셨는데요. 이 급행버스가 원래 가던 노선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이번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갔는가 하고 봤더니 폭우 때문에 원래 다니던 노선이 통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피해서 이제 이곳 지하차도를 지나가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정연한 교수,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그쪽 통제했던 것처럼 지하차도 이게 곧 넘칠 위험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임시제방이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차도가 처음 있는 사고가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지저대지 않았습니까? 지하를 조심하자.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에서도 지난번에 지하차도에서 그런 참사가 지하 주차장이죠. 예. 그런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국이 왜 재난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자,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고 현장에서 왜 119 소방대장이 인터뷰를 합니까? 저는 그것도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청주시장, 충북도지사가 직접 나와야 되죠. 자, 두 번째, 뻔한 피해가 예상되면은요, 사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리고 또 상주하면서 24시간 근무합니다. 자, 그런 어떤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자, 한 지역이 통제를 받듯이 당연히 지하차도도 일정 부분 상주 인력이 있으면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을 체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기대에 우리 국민이 저는 다 접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부터 그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공직사회만큼이라도 또 이 재난재해로부터 정말 언제까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후진국형 공공재난에 취약 늘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는 사실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긴밀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 버스 승객 유가족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방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차량 통제를 해서 희생자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희영 교수, 홍수 경보가 났는데도 제방 관리자조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인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오전 4시 뭐 이후에 어떤 문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다 공지가 됐었는데 4시간 30분 정도에 걸쳐서 이게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포 정치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을 불러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걸 잘못해서 처벌받는 거가 아니라 저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나부터 나서서 부서 따지지 말고 책임 따지지 말고 다 같이 함께 하자.
위에서부터 책임지고 아래도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 보십시오. 툭하면 경질합니다. 툭하면 감사합니다. 고위급뿐만 아니라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데려가다가 감사하고 수사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복지부동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피해가야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이 와중에 가서 명품 숍에 가서 쇼핑하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공직 기강을 외치겠습니까? 대통령실부터 기강 바로 잡으시고 대통령실의 이런 궤변 해명부터 제대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공직 기강 당부하시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좀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간다고 했을 때 이미 나라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 것, 이게 과연 잘한 것인가는 좀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2부에서 김종대 레이더에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부에서 따져봐야 될 것은 어찌됐든 만사 다 제쳐두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참 한탄을 하시는데요.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K도너츠님, 서울 간다고 폭우 못 막아? 그럼 우크라이나 간다고 전쟁 막냐? 국민적 공감 따위는 일도 없는 1호 영업사원. 영업사원도요, 한 번씩 들어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밖으로만 돌아다닌다고 영업사원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사가 난리가 났는데 영업하러 돌아다니면 그 영업이 됩니까?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 논평을 한번 들어보시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재해와 재난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진영 부원장, 이 난리통에 민주당 대변인이 저 정도 수준밖에 논평 못 내는가, 그런 아쉬움도 드네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라고 이야기해서 수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1년 동안 저희가 쏟아낸 비판의 양으로 태산을 쌓을 겁니다. 근데도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대통령 놀이 좀 그만할 때가 안 됐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비판자는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 제국이 멸망할 때 보면 내부에 제대로 된 이 성찰하는 사람들이 망해야 될 제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부의 행보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국회라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하나의 상권분리 기관으로서 자기들이 작동한다면은 냉정한 비판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칼날을 들이대 가지고 끌어내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어떤 내각을 구성하든지 해서 대통령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저는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엄청난 이 수해 피해 때문에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 깜짝 쇼가 약간 좀 덜 평가받고 해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한 거거든요. 저 이거 이미 출국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 방문설이 돌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 극구 부인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은 야, 이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까 과연, 이런 좀 약간의 우려도 있었고 또 깜짝 쇼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무슨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우리 군이 파병된 지역에 간 것 같은 느낌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전쟁터에 뛰어든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러시아를 완전히 적대국화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묻혀 있어요. 왜? 엄청난 이 수해 피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명품 쇼핑 논란 때문에 약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전쟁터까지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 승리를 기원한다? 이게 무슨 가치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속에서 우리가 안게 될 이 안보 불안, 경제 불안, 또 그다음에 당장 아까 영업사원지로 나왔습니다만 러시아에 있는 우리 현지 교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치밀한 사고와 고민 속에서 과연 우크라이나 방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저는 명백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서는 그 한국에 귀국했을 때 통일하고 국회 운영이 통해 가지고 제대로 진상 규명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한국의 안보 상황을 위기로 몰아넣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헌법적 가치로 따지면은 탄핵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전부 다 국회가 나서 가지고 이거 제대로 진상 파악하고 왜 갔는지 이거 따져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민주당도 정신을 좀 번쩍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뭐 핵심 당원도 있고 그냥 뭐 일반 당원으로 활성하시는 분도 있고 당원이 아니어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취재해보면 저 의석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제대로 견제 못하냐는 쓴소리도 많이 나오고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친명 비명 이거 싸움 좀 지겨워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집안 싸움인 거고요. 하지만 싸움을 내부에서 할 땐 하더라도 정부를 견제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참사에 직면해 있고 지금 곳곳에서 뭐 누구는 골프를 쳤네, 뭐 누구는 명품 쇼에 갔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서 야당이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내년에 믿고 야당 찍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내부에 뭐 분당설이니 어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잘 뭉쳐서 정부를 결제할 때만큼은 하나의 힘을 모아서 좀 제대로 해주셔서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은주님,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지변이라는 점이 더 기가 막히고 통탄스럽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또 막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와 다른 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난 상황 때마다 왜 무정부 상태가 돼야 하는 겁니까? 포토 J70 쓰시는 분, 대통령이 재난을 만드는 컨트롤 타워인 것 같습니다. 아우라님,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관할 아니다. 제발 그놈의 관할 좀 핑계대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지니님,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 바뀌고 나서부터 코로나 등 모든 재난에 대비는 각자 도생입니다. 반백년 살았지만 이런 나라 꼴 처음입니다. YYH님, 아무리 말해봐야 이번 참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또 정쟁으로 내몰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까 두렵습니다. 꽃비님, 하늘이 나라를 구겨버렸습니다. 왜일까요? 196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자, 대통령이 이러고 대통령 부인이 이러니 밑에서 제대로 가겠습니까? 본인이 밑이다 아래다 생각하지 않을 사람입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 이 와중에 토요일 날 골프를 쳤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렇게 이빨한 소리 잘하는 사람이 스픽스 대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홍 시장이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대구 동구 팔공산에 있는 80 컨트리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라운딩을 시작을 했다. 골프장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입구에 도착해 있는데 홍 시장이 나타났다. 기다리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라며 인사를 건넸다. 라운딩 한 지 1시간 만에 빗줄기가 굵어지고 안개가 심하게 끼면서 골프장 측이 캐디를 통해 라운딩을 중단해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18홀 가운데 5홀만 치고 5홀만 치고 골프를 중단했다. 홍 시장도 목욕을 하러 들어오나 봤더니 목욕탕에는 들리지 않고 돌아간 것 같았다. 스픽스 대구가 80cc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홍 시장 와서 골프 쳤는지, 홍 시장이 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요즘에 다 확인 안 해줍니다. 그런데요, 박진영 부원장. 네.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친 그 토요일 날 전국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내려진 그 상황 아닙니까? 네. 홍준표 시장님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했던 말이에요.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 위정자들, 잘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봐야지 우리는 엘리트들이고 우리는 선출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권력을 내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는 홍준표 시장을 찍은 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적이 없거든요. 어디 따로 가서 섬에 가서 저 혼자 살고 싶어요. 뭐 그 정도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참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슬픕니다. 정진남 교수, 오래전에 약속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디 더군다나 홍준표 시장 그렇게도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분별력마저 잃어버렸다. 정말 그 골프 애호가라 할지라도 공직자라면 또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골프를 당연히 취소했어야 하죠. 저는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 날 수도권을 상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호우 경보 속에서 또 집단적으로 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속에서 골프를 이틀 토일 예약돼 있던 어떤 한 공직자 출신인데요. 골프를 다 취소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서울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최소한의 홍준표 지사는 옆에 인근 문경, 예천, 봉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산사태가 나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대구 지역 시장의 신분으로 골프를 치고 그것도 또 염치가 아니라 아마 이게 골프를 치고 목욕도 하지 않고 갔다는 얘기는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식별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진실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떤 지도자 운운하기 이전에 정말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홍준표 씨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집에서 쉬고 있어도 그거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판 아닙니까? 지금 집무실에 안 나와 있고. 그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 시청 인근에서 그냥 비상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시청에 나가 있습니다. 빨리 보고를 받기 위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른바 MZ세대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주 4일째 얘기하니까 퇴사하세요 그랬잖아요. 홍준표 시장님 골프 그렇게 치고 싶으면 퇴사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대구시장 그만두고 아무 눈치 안 보고 골프 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임세훈 대변인 이제 영이 서겠습니까? 만약에 뭐 어떤 잘못이 이런 상황에서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홍준표 시장이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양심이 없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렇다 한들 양심이 없는 거고 저는 그 어떤 누군가가 했던 말로 이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앉혀다가 정치 경제를 맡겨놨더니 망쳐놓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주 가짠습니다. 어느 누가 한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자체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저는 국정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태정태세 비욘세 아이디 쓰시는 분요. 준표 할배왈 물난리는 어렸을 적에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니들이 비 오는 날 골프 맛을 알아? 글쎄요. 정말 아니 이렇게 난리가 났으면 지금 위험한 곳은 없는지 그런 것을 챙겨봐야 할. 지금 자치단체장 대구도 그렇고요. 충북도 김영환 지사 그동안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뭐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럴 때 뭐 하고 있었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박진영 부원장. 김영환 지사나 홍준표 시장이나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나이도 제법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냐면은 난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조용히 숨어서 지나가면은 국민들은 모를 것이야. 그리고 대구에서는 어차피 나 찍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출발점들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국민의 안전, 그 다음에 국민의 기분, 국민의 행복 모든 것까지 좌우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지역주의에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 반문재인 정선이라는 그런 부분에 감정적인 차원에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사실은 국민의 한 선택에 의해서 그대로 되받아 내가 다시 더 떠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국민이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좀 더 냉철해 주시고라는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되물릴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서 혁명이 아니더라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몫은 국회의 몫입니다. 김종신님, 홍준표 시장 변명할 걸 예상해 봅니다. 해외 가서 명품 쇼핑하는 것보다 뭐가 나쁩니까? 라고. 아직 비가 다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진환 교수. 네,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비가 계속 와가지고 얼마나 전국 곳곳에 지반이 약해져 있고 축대도 지금 젖어 있고 여기에 조금만 지금 더 비가 오거나 외력이 가해진다면 곳곳에서 지금 붕괴가 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담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건데 현재도 변함 없이 지금 수해는 계속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입으로 기후변화 운운해요. 자, 기후변화 다 국민들도 압니다. 자, 기상현상의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만큼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는 것도 압니다. 자, 그러면 공직사회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기존의 관성적인 대응으로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어떤 답습, 이것만으로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의 더 어떤 치밀하면서도 사전 점검, 사전 대책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대통령부터 우리 공직사회까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그 선출직 공직자들 시험 치자고 했잖아요. 지금 시험 치는 거에 더불어가지고 임명직 고위공직자까지도 인적성 검사부터 해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 정권의 문제는 무능무지의 문제가 아니고 비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미르님 이런 글 주셨어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았을 때 국가와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가를 이번에 배우게 됐다지만 그렇게 배웠다기에는 너무 참담한 수업료를 물고 있네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각자 도생으로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세금 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그 일정이요 국민 세금으로 거기 가신 거예요. 개인 일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껏 쇼핑하고 싶으시면은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쇼핑도 마음껏 하시고 지인들과 마음껏 파티하시고 마음대로 커피숍 가시고 개인 돈으로 사적인 사람 고용하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이 지하차로에서 운전하던 아버지 버스에 탔던 국민들이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실 도대체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까? 일각의 여당 정치인들이 전 정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시고요. 전 정부 관계자들 다시 불러놓으십시오. 지금 오늘 비인간 정부, 뭐 소시오패스 이런 말 하셨는데 제가 평소에는 이런 말에 사실은 너무 과격하다고 솔직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참사에 대응하는 대통령실 보니까 소시오패스다, 비인격 정부란 말이 이번에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지율이 얼마나 내려가야 정신을 차릴까요? 지지율 더 떨어져도 정신 차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저 모양이니 내년 총선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리얼미터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2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38.1%. 지금 이 물난리, 이 참사라든지 또 김건희 씨 명품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박진영 부원장 지지율 이렇게 내려가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해 현장에 가서 그 지금 골프 치는 시장도 나오는 거고요. 수해가 났는데도 서울 가도 상황 못 바꾼다 이야기하는데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분들은 두려워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해 나면 끝나고 나면 수사하면 되잖아요. 수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수사받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내가 법률적인 책임으로서부터 회피하면 될 수 있다. 라는 검찰로서의 사고, 이게 저는 지금도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법률적으로 뭐 문제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국민의힘의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번 위험이 문재인 정부 때 안전 인프라 투자를 줄여서 그렇게 됐다. 임세현 대변인, 네.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아니면 민주당 탓 아니면 정치 못합니까? 아니 그래서 정권 바뀐 거잖아요. 그럼 다시 정권 주세요. 다시 우리가 운영을 해볼 테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관계도 틀린 게요. 안전인프라 뭐 어디서 어떻게 줄여내지 일단 근거를 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서 치수시설 관련한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내가 잘못한 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맨날 남 탓만 하는 게 저는 이 정부의 습관인데 왜 무능을 항상 남의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전 출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명백한 인재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금강홍수 통제소가 실시간으로 사실 이게 수위가 다 조절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걸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우회도로 안 만들었고 사전 통제 안 했고 이거 다 당신들 정부에서 있었던 잘못입니다. 뭐 이태원 참사도 비롯해서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하나 그동안 책임진 사람이 없으니 그냥 맨날 어디다 책임 떠넘기면 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뭐 1호 영업사원 맨날 여기 운운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1호 영업사원이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회사 인감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도장 찍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위험한 정부다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정부 저는 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는 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놔뒀던 것, 이게 계속 잘못하고 뭐 하나씩 매듭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역치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가 계속 수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 지경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정연남 교수, 박수영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삽질 예산이라고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현금성 복지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금 집권 2년 차입니다. 근데 문정부 때 소위 이른바 안전 인프라 투자를 줄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정도의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의도 연구원 뭐 부원장 정도 되면 뭐 어떤 예산들이 줄어서 됐다는 얘기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그저 전 정권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지금 급급한 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행보, 지금 집권 여당의 행보 정말 여론조사 30% 중반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국민이 더 크게 분노하고 심판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30%대 중반 지지율이 나옵니까? 국민들은 정말 이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도 수준이면요. 대통령을 잘못 보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가 이제 저는 좀 거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게 정부 여당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박수영 원장 이야기는 제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소방안전 관련해서 지방직이었던 것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하면서 예산이 20%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뭘 얘기한들 본인들의 잘못이 가려지겠습니까만은 말이라도 좀 바로 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민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뉴스를 볼 수가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도 못하겠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말이라도 대통령 간다고 상황이 달라지냐 이따위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 뭐하러 있습니까? 뭐하러 출근합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되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듣기에 그렇겠네. 대통령이 와도 뭐 비 못 막으니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대통령 왜 있어요? 대통령이 구름신도 아니고 와가지고 비를 몸으로 막을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 비행기 왜 띄어요? 그 안에 비상 뭐 연락 장치랑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컨트롤 타워인 것이지 누가 대통령 보고 뭐 우산 씌워달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 수준이 이렇게 저급한지 모르겠어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북 지역에 수해 참사 현장을 가서 위문을 했어요. 그 어떤 이제 수재민들이 같이 이제 막 안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그 부분만큼도 못한 거예요, 대통령은. 그렇죠. 오늘 참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많은 시청자들께서 나라 걱정 같이 하시면서 우리 정치본색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치본색 사상 처음으로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감사하지만 기쁘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정말 상식 회복을 위해서 진실을 향해서 더욱 힘을 모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동시 접속 2만 명 꼭 달성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진실 하나로 합쳐지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주변에도 더욱 널리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힘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나갈 텐데요. 스픽스 글래무어 상품 많이 구입해 주시고 오늘 또 동접 2만 축하합니다. 상강들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동쪽바다 독도님 오늘 특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불독님 삼각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쓰리포님 집중호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앞에도 또 있었죠. 슈퍼챗 소개하게끔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분들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손미르님, 태정태세 비욘세님 두 분께 저희가 스픽스 글래머에서 드리는 자연주의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마음이 너무 격해져서 좀 흥분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김종대 레이더 시간에는 이런 난리통에 우크라이나 갔는데 간 게 적절한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잃을 수 있는 건 또 무엇인지도 따져봐야 되고 전쟁지 아닙니까? 거기를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것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김종대 레이더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기남 교수님, 전영 교수님, 박진영 부원장, 임세현 대변인 네 분 감사합니다.